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파이터! 오늘도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는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도 역시 오늘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후 들어서 점점 더 낙폭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먼저 수급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거래 대금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점점 더 이렇게 커져가는 낙폭에 오늘도 문제지만 다음 주 시장에 대한 두려움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오늘의 이런 수급 현황은? 저도 사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까지 매도 대금이 많을 거라고는 예상을 오전장에 못했습니다. 조정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을 했지만 네. 조정이 굉장히 얕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굉장히 지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어떤 제가 생각을 했냐면 그동안에 천천히 작은 거래 대금을 가지고 약 한 달 동안 올라온 종목들이 이제는 수익을 확정짓고자 하는 매물로 인해서 오늘 이 매도의 폭이 조금 커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금들이 시장에서 나가지 않고 다시 다른 종목 어딘가로 들어가느냐. 저는 이것만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요일적으로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조금은 아쉽긴 하나 저는 뭐 오늘 미국 시장이 큰 폭에서 밀리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다시 한번 우리나라 시장 다음 주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올라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한 금액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된다. 네. 우리 코너의 명이 수급 파이터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급이 지금 쏠리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종목분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화장품과 정유주 관련주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에이프로젠과 에이프로젠 제약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카지노 관련주인 파라다이스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외국인은 KH필룩스 매각설이 떠오르면서 또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카카오페이 증권가의 긍정적 전망이 나오면서 또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은 대한광통신과 또 미용 의료기기인 원택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화신과 구형테크 만났습니다. 자동차 부품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두 종목인데요. 그렇죠. 또 샤시와 또 앞을 본다면 프레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화신과 구형테크하고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현대차를 이야기를 해야 하잖아요. 이 두 종목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11월 들어서 잠시 좀 소외를 받았던 자동차 부품주인데 최근에는 또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볼까요?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섞여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1월 달에 주춤했는데 네.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그게 뭐냐?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10월 달까지 좋지 못했던 지수가 11월을 맞이하면서 굉장히 한 달 동안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 반등의 주체는 대체적으로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 IT 혹은 이 성장주라고 불리우는 그룹주들이었는데 그룹주들이 사실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라온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앞서 이 수급 포인트 보셨잖아요. 네.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 그 자금들이 그럼 어디로 흘러갈 것이냐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들어오면서 화신이라든지 구형테크 같은 자동차 쪽에 지금 몰리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시총상위 대형주 안에서 보면 현대차라든지 기아 네. 굉장히 지금 견고한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저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밀리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만약
지금 수익이 난 종목들을 매도한 자금들이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해보면 저는 자동차 혹은 자동차 부품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대차와 기아가 좋으니까 당연히 화신이라든지 구형테크가 흐름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 혹은 자동차 부품주가 흐름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화신 구형테크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동차 부품 관련주 화신과 구형테크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선택해 주셨을지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화신을 꼽아주셨는데요.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는 화신이 대장주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알루미늄 샤시 관련해서는 화신의 이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현대차에 들어가는 다수의 알루미늄 샤시는 네. 화신에서 만드는 제품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대차가 잘 팔린다라는 건 화신의 실적도 좋다라는 것으로 기결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지금 현대차라든지 기아가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자동차 산업이 막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이 시장 점유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탄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분기 혹은 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높이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현대차라든지 기아가 지금 이 북미 공장의 공장 증설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뭐 당연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IRA 법안을 우리가 받아보려면 당연히 미국에서의 공장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기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결국은 공장이 증설이 되게 되면 화신과 같은 부품주들도 대체적으로 외형 성장이 한 번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관심 있게 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신규 사업인 이 BPC가 전기차 배터리 팩케이스 사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서의 이제 사업도 당연히 팩케이스이기 때문에 알루미늄 이 프레임이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추가적인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가 많아서 화신 저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차 시장 성장과 또 현대차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화신에 대한 주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도 계속 꾸준히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화신,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뭐 화신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최근에 주가의 밀림이 더 이상 깊게 나오지 않고, 오늘도 만약 여기서 거래량만 붙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안착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현재의 가격도 굉장히 매력적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천천히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목표가는 저는 12,000원을 한번 잡아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화신 선택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라운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위메이드와 컴투스 만났습니다. 게임주 또 암호화폐 관련주로 꼽을 수 있는데요. 그렇죠. 일단 위메이드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위믹스가 상패 결정이 유예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컴투스 역시 또 FTX 파산 신청에 대한 소식으로 급락하기도 했는데, 일단 게임주니까 게임 이야기도 해야 되지만 암호화폐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위메이드와 컴투스가 상반기 혹은 작년부터 이어져온 상승의 대체적인 포인트는 가지고 있던 게임의 흥행이라기보다는 네. 신사업 성장 동력 모멘텀으로 삼았던 아무래도 이제 가상화폐 관련한 NFT 관련한 이러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위메이드 가장 걱정이 많겠죠.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추매해도 될까요? 보유를 더 해도 될까요? 아니면 손절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마 신규로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보다 가지고 계신 분들의 고민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또 그에 반면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신규로 이제는 바닥을 좀 잡은 것 같은데 신규로 공략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실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위메이드와 컴투스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컴투스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일단 컴투스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위메이드 이야기를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위메이드가 위믹스 생태계에 집중을 하면서 1년 만에 주가가 반토막이 아니라 거의 20만 원 이상 그쵸. 빠졌습니다. 제가 이런 걸 처음 보는데 일단 위메이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컴투스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단은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보유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 대신에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가격대까지 위메이드가 올라오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있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요. 저는 만약 좋은 뉴스에 따라서 올라오게 되면 최대한 분할로 현금화시키는 전략이 지금은 가장 낫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위메이드와 컴투스를 같이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 본업에서의 성장성이 얼마만큼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네. 그러니까 신성장 동력 모멘텀을 가지고 회사도 커질 수도 있고 주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업이 안 되었을 경우에 그러한 신성장 동력 모멘텀을 삼았던 사업들이 잘못되면 회사 자체의 존폐위기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본업이 잘 되어 있다면 신성장 동력 모멘텀으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혹은 신사업이 잘 안 되다 하더라도 주가의 부침은 있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주가는 분명히 회복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위메이드보다는 컴투스에 조금은 더 안정적인 한 표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서머너즈 크로니클이 지금 북미 시장에서 제법 좋은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대체적으로 많은 게임주들의 이 문제점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 혹은 보유 게임에 대한 흥행도 저조였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겨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이번 주 통틀어서 가장 핫했던 섹터가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컴투버스라고 하는 자체적인 또 메타버스 관련 기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저는 충분히 지금 시장 트렌드에 맞는 관심을 좀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컴투스가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컴투스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인 만큼 본업인 또 게임에 대한 흥행이 기대되고 있는 그렇죠. 컴투스를 두 번째 라운드에 승자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컴투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 메리트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여기서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손절가를 제가 굉장히 좀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11월 25일 날 기록했던 이 6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면 굉장히 또 골치 아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손절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현재가에서 단기적으로 충분히 9만 원까지의 단기 시세 한번 노려볼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 게임주 중에서는 컴투스를 승자로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는 9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6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장에서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만한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픽 종목은 W게임즈 가져와 주셨는데요. 역시나 게임주인데 W게임즈는 저희가 앞서 봤던 게임주랑은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일단 W카지노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흥행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아마 W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달에 한번 강조를 드렸었던 종목이었죠. 그러니까 W게임즈가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떠한 것을 가장 큰 강점으로 삼았냐면 매출 비중의 90%가 모두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행성 게임에 대한 이 시선이 국내에서는 그다지 좋지는 않지만 사실 이제 북미 시장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게임이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카지노를 직접 방문하지 못한 분들의 또 사용자 수가 늘었는데 또 한 번 게임하기 시작하면 계속 하게 됩니다. 그걸 토대로 저는 충분히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가져갈 수 있고 또 매출 비중이 해외에서 나온다는 것, 환차익에 따른 수혜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타 다른 게임주들보다는 저는 실적이 충분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W게임즈 지금 위치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W게임즈는 목표가와 손절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W게임즈의 주가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견고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컴투스보다도 더 좋고 위메이드보다도 더 안전적으로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오늘 종가에 관심 있게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는 5만 5천 원까지 한번 시세를 노려보자. 대신에 손절가는 4만 6천 원으로 타이트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또 팀장님의 픽 종목은 W게임즈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게임에 대한 흥행과 또 환차익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46,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